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여러분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학기는 이 인터넷 강의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중국에서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바삐 이 코로나가 해결돼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주, 2주 수업을 했는데요. 발표자의 순서를 오늘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순서를 우리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화상이 되면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발표하는 순서를 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목과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할 건지 저희가 배운 처음에 가장 음악의 작은 요소인 figure, 음형부터 이제 지금 배우죠. 오늘 또 하실 song form, 그 다음에 또 sonata form, round form, 뭐 suite form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작품을 처음에 figure에서부터 motive, 그 다음에 phrase, period 이런 순으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패턴,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저희가 보통 됐다고 그랬죠. 반복 또는 전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제 형식으로 song form, 한 도막 형식, 그러니까 또는 한 부분 형식, 또는 두 부분 형식,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형태는 아마 song form이 아니고 rando, 그 다음 variation form, sonata form,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suite form도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택하시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가능한 한 이 화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어떤 곡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먼저 한 것을 복습을 하죠. 저희가 첫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뭐를 했죠? 처음에 피겨, 음형에 대해서 했죠. 주로 몇 마디라고 그랬죠? 두 마디. 그렇죠. 그 다음에 피겨는 주로 한 음형이에요. 음형. 그러니까 따따당 그런 음형 또는 따르르라 이런 게 하나의 음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두 음이나 다섯 음, 죄송합니다. 두 마디가 아니고 두 음이나 다섯 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음형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죠? motive, 동즉, motive, 그죠? motive, 동기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동기는 동기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음악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동기 참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phrase. 그래서 phrase가 어떤 형태로 phrase가 진행이 되는지 뭐 유사 phrase, A 플러스 A 프라임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period,
거기에 대해서 저도 두 개의 프레이즈가 표현해서 완전한 문장의 마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티브 하면 조그만 동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프레이즈가 되고 피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큰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어리에 대한 것도 우리 마침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말로는 또 뭐죠? 웨뚜안 완전히 끝나는 거 하나의 큰 마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케이던스에서 케이던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종지, 그죠? 종지. 그래서 어떤 종지가 있다고 그랬죠? 종지에는 보통 반종지, 전격 종지, 변격 종지 가장 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문의 진행을 보면 처음에 그 종지의 종지의 그 화음의 진행을 보면 1도의 이전이 그래서 사륙화음이라고 그러죠. 1도의 사륙화음으로 해서 5도로 해서 1도로 가죠. 그렇죠? 또는 5도에서 1도. 그 다음에 반종지는 주로 5, 7. 그래서 5도에 7.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음의 그 장단 화음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피카디 thir드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피카디 third 하면 단조의 음악이 쭉 오다가 장사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피카디 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때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종지에 대해서는 반종지는 주로 어느 부분이죠? 중간 부분. 거기 중간에서 많이 나오죠. 반종지. 그 다음에 가장 전격 종지, 정거 종주. 그 다음에 그래서 전격 종지에는 완전 전격 종지, 완전 정거 종주. 그래서 1도의 근음이 외성에서 모두 나타나는 형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지금 한국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이 배운 지난 시간에 PPT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거종지의 첫 번째 완전 정격 종지, 완전 정거 종주. 그 다음에 不完全 정거 종주, 불완전 정격 종지. 1도의 3음이나 5음이 소프라노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3음이 베이스에 나타나는 그런 불완전 정거 종지에서 설명을 했죠. 변격 종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변격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4도에서 1도로, 그쵸? 그거에 대해서 아멘 종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변거 종주. 그 다음에 허위 종지하면 1도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1도와 비슷한 6도, 그죠? 또는 5도에서 1도 이하의 화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화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겠습니다. cadence, 종지. 중국어로는 종주, 그죠? major, 장조. 大调 minor,
안쪽, 小调 key, 九调 dominant 하면 5도, 우두, subdominant 4도, 스두, tonic 2두, 1도, motive 동즈, 동기, phrase 보통 악구, 月节 period 하면 그냥 악절, 그래서 月段 interval 하면 음정, 인청이죠. measure 마디, 小节 바로크 저희 한국말 그냥 저희는 바로크 이렇게 그냥 씁니다. 중국말은 비슷한데 좀 다르죠? 바로크 이렇게 클래시컬 고전古典 로맨틱 낭만 sequence 통형진행 통신진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동기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고요. 패턴, 반주형 패턴, 여러 가지 복합 패턴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캐den스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변형 종지법. 그래서 变形种子法 그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종지가 첫 박에 나타나지 않고 첫 박 다음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종지 화음이 종지 마디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마디에 첫 박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变形 그 다음에 지연 종지법에 대해서 했죠. 지연하면 뭡니까? 연기, 练技 연기되는 겁니다. 지연. 그래서 종지 화음의 한음이에요. 이거인. 그래서 비화성음의 출현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연 종지법. 기억나세요? 생략 종지법. 생략 종지법.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요. phrase하고 phrase, 다른 phrase. 그러니까 첫 번째 phrase의 끝의 화음과 두 번째 phrase의 첫 화음이 같이 동시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 종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다음 프레이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扩大 종지파 확대 종지법.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지 마디를 지나서 한 마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될 때 생기는 종지법이죠. 그래서 화음이 나온 다음에 그 화음을 펼쳐서 쭉 한 두세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 더 이렇게 연장될 때 그것을 확대 종지법이라고 하죠. 은복 종지법은, 은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숨었다고 그랬죠? 숨었다고. 그래서 종지화음의 근음이 생략된 것입니다. 근음이 생략되어서 마치 종지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을 여러분 중국 학생들은 PPT를 지금 보시면서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 도피종지법. 도피종지법은 종지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지가 와야 할 위치에 다른 그 하나나 두 이상의 마디가 추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피하는 거죠. 종지하고 싶은데 피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을 도피종지법.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른 마디가 추가된 후에는 종지가 올 때는 다른 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고 들었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 음악을 다 보내주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다 들으실 수 있으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했고요. 그래서 두 마디 악구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악구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phrase, 乐接, 네 마디 단위, 종지에 의해 끝나는 최소 단위, 반종지도 많죠? 반종지도 많죠. 악구는 보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악구와 관련을 갖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의 악구, 여러분 디라라 리라라 디라리라라 이거 해서, 그쵸? 이게 하나의 프레이즈. 그 다음에 유사 굉장히 비슷해요. 디라라 리라라 디라리라라, 그죠? 이게 하나의 프레이즈. 그래서 두 마디 악구로 되어 있는 그런 악구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고전시대 악구 구조로 대칭 구조, 베토벤의 소나타 악보를 제가 PPT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고전시대 악구는 굉장히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죠. 낭만시대 오면서 악구 구조가 이제 프레이즈가 7마디, 8마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7마디 악구, 쇼팽 마주르카, 8마디 악구, 프로코피에프 콘체르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 다음에 피리어드 하면 외뚜안, 하나의 단락을 완성하는 지점이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리는 매주 보내드리는 그 PPT를 계속 중국 학생들은 중국말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요 형식, 歌谣形式, song form이라고 그러죠. 가요 형식이란 歌谣形式, 민요나 찬송가에 같은
단순하고 작은 규모의 노래 형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 학생들은 천천히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같이 各摇形式是志祥民谣죠 민요 和 찬송歌 등 단순 小规模的歌曲形式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음 두 번째 歌谣形式의 특징 명확한 화성 구조와 뚜렷한 종지들로 완결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식입니다. 뚜리더形式죠. 명확한 화성 구조, 아주 클리어한 호성, 구청하고 뚜렷한 종주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형식입니다. 주로 성악곡이나 기악 소품에서 사용되지요. 중국 학생들은 중국말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歌谣形式 가요 형식에는 오늘은 부분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입부, 道路部分, introduction이라고 그러죠. 보통 대개 반주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본적인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 읽어보세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우르버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보세요. 악보를 보시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브로큰의 교향 중에서 이 주제가 나오기 전에 처음에 하음이 빠 하고 두 마디가 진행되는 그 부분이 우리는 그 부분을 따오르 버픈 도입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 이 주제가 나오기 전이죠. 그 전에 두 마디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세요. 그게 나오기 전에 화음이 피아니시모로 여러분 잘 들리질 않을 것입니다. 그 나오기 전에 하모니가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가 하모니로 나오죠. 그게 다우르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토벤 심포니 넘버 7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우르 부분에 대해서, 도입부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도입부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4마디에서 8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보통 도입부 하면 뭐 한두 마디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한두 마디 이 정도 도입부 뭐 있고, 근데 이게 독립적 도입부는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편이에요. 4마디에서 8마디로 되어 있고, 반드시 그 독립적 도입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있죠. 요 종지가 있어요. 종지가 있어요. 특징이 있고 종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 그리고 여러분 그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리듬에 지금 이게 뭐예요? 이제 끝났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따따따당 따따따단 아까 했던 그 부분이 독립적인 도입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리듬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계속 같은 형태를 반복하면서 하고 따따, 거기서 따따부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종지가 있죠. 여러분이 다시 자세히 잘 들어보시고 악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도입부는 또 독립적인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구 리엔지 취라는 게 있습니다. 리엔지 취. 그러면 리엔지 취는 뭐죠? 하나의 부분이나 주제를 또 다른 부분이나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한 패시지입니다. 전조의 때로는 주안띄어, 전조의 역할과 연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연결구는 하나의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그런데 전조의 역할과 연결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또 다른 특징이 있는 부분으로 연결을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칼봄의 이 곡에서 이 부분과 그 다음 보세요.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 부분이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구가 두 마디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예요. 이게 연결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연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하죠. 거기가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들리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차이코프스키 로망스 제가 그 예를 드렸는데요. 32마디와 35마디 그 부분이 또한 연결구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도 들어보시고 하세요. 복귀적 연결구가 있습니다. 리트랜지션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뭐냐면 연결구 중에서도 이미 나타냈던 주제나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연결적 패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연결구가 있는데 아까 연결구는 하나의 패시지에서 하나의 또 다른 프레이즈로 갈 때 나타나는 그런 전조의 역할하는 연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귀적 연결구 하면 여러분이 들으실 때 다시 이미 나타냈던 주제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패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종결구, 샤오 종제쥐, 고데타라고 합니다. 보통 에타, 엘라, 그래서 우리 깜빠넬라 하면 뭐랬죠? 작은 종이다. 엘라, 작은 종. 에타가 붙어서 코다 하면 종결인데 에타 하면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샤오 종주의 쥐죠. 파트나 주제 또는 부분의 끝에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지를 재인식시켜주는 화음이죠. 그러니까 큰 종결구가 아니고 파트나 주제 또는 부분의 끝에 나타나는 그런 조그마한 종결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콜라우의 소나티네를 들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악보를 그려져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코데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종결에 해당되는데 소종결구. 이 보세요. 띠라 됐죠? 다시 종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종결을 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게 나오죠. 이거를 종결 그룹이에요. 이게 같은 것을 몇 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코다 하면 굉장히 긴 어떤 종결부고요. 조그만 종결부인데 마지막 종결부로 가기 전에 종결 1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종결을 몇 번을 반복하죠.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한 5도 1도, 5도 1도, 5도 1도 하고 1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5도 1도로 끝났는데 다시 한번 또 5도 1도 반복하고 옥타브 위에서 그 다음에는 리듬을 바꾸죠. 그 다음에 확실하게 1도로 끝내주죠. 이 부분을 소종결구라고 합니다. 간주, 지엔조, 인터루드죠. 두 개의 주제나 주제의 반복 사이 또는 두 부분 사이에서 나타나는 독립적인 패시지입니다. 중국 학생들 다 읽어보세요. 在 거기 两个主体或主体反复之间或两个部分之间出现的独立的 passage. 간주 보통 많이 하죠. 노래하는 학생에서는. 그 다음 삽입구
삽입구 보면 단성음악에서의 삽입구는 상당한 길이의 패시지를 뜻합니다. 상당하면 상당도 패시지죠. 상당한 길이의 패시지를 뜻하며 주요 요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그 형태에서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삽입구라 하면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아닌 다른 형태. 보통 란도 형식에서는 삽입구는 부주제구 A, B, A, C, A 하면 이 B 이런 부분은 부주제구를 삽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B라고 형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삽입구는 형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소전개 주제적 요소의 일부 또는 그 이상의 음형의 반복, 동형진행, 전조 등에 의해서 생기는 특수한 확대 유형입니다. 소전개는 주제나 파트 뒤에 따르며 연결구, 복귀적 연결구나 새로운 파트로 유도합니다. 소전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를 읽어보세요. 주제적 요소의 일부 또는 그 이상의 음형의 반복, 동형진행, 전조 등에 의해서 생기는 특수한 확대 유형. 소전개는 주제나 파트 뒤에 따르며 연결구, 복귀적 연결구나 새로운 파트로 유도합니다. 여러분 베토벤 소나타 이거 들으실까요? 한번 어디가 소전개인지 반복하거나 동형진행. 다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들으면 여기서 띠따라라 나오죠? 9째 마디 띠따라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띠다 다른 걸로 요조하죠. 13마디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걸 소전개라고 합니다. 처음에 주제 나오죠? 여기 9째 마디부터 같은 동형 진행이 반복되죠. 따라라라는 다른 음형이 나올 때까지 그걸 전개,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어떤 형태를 반복해서 다른 주제로 연결을 하죠. 이것을 소전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종결구 지에슈주의 코다라고 그러죠. 곡의 마지막 주제나 파트 뒤에 따르는 끝부분입니다. 소재는 앞서 나타났던 부분의 일부에서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종결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코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를 읽어보세요. 후주, 포스트루드죠. 작품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독립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종결구의 최종 부분이죠.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후주 하면 여러분 스트라우스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쭉 들어보시고요. 끝에 쭉 들어보시고 에플로그 끝났죠? 끝나고 나서 디라라 디라라 또 나오죠. 보세요. 이 부분을 후주죠. 그 다음 한 부분 형식 one part form 마지막 악구를 제외하고는 종결적 존재로 끝나지 않으며 또 하나의 다른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특징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 형식의 길이는 한 악구에서부터 하나의 이중악절까지의 단위로 구성되며 한 도막의 구성으로도 완벽한 음악적 내용을 갖는다. 중국 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보이시면 네이버를 키시면 여러분이 또 들을 수도 있어요. 除了最后的乐句外，它不会以终结的结束，也不会表现出任何可以分成另一个道模的特征。这一形式的长度由一个乐句到一个双重乐节的单位组成，作为一个分段的构成，也具有完美的音乐内容。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것은 하나의 종결적 존재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빼놓고는 중간에 크게 나누는 게 없습니다. 완벽히 하나의 도막으로 완벽한 음악적 내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한도막 형식, 이 부분形式은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악구로 구성된 한도막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两个, 그러니까 두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 한도막 나오죠? 两个乐句乐节组成的小段이죠? 그 다음 불규칙 악구들로 구성된 한도막 그 다음 이중 악절로 구성된 한도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하냐면 两个的乐段 그러니까 피어리어드 두 개의 피어리어드 구성된 한도막 형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시면 아메리칸 폭송 있죠. 여기
두 개의 악구들로 구성된 한도막. 여기서 A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마디에 뭐예요 이게? phrase. 뒤에 똑같은 phrase A 나와서 이게 하나의 포크송.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简单的이 부분形式 가장 간단한 한도막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불규칙 악구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의 A와 B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마디, 여덟 마디의 B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작품을 구성하죠. 이게 불규칙, 不规则乐句接的이 부분形式예요. 이게 불규칙 악구들로 구성된 한도막. 다음 세 번째는 이중악절로 구성된 한도막입니다. 이거 보세요. A라는 phrase가 합쳐서 하나의 오도. 이게 뭐죠? 그러니까 period. 그러고 나서 이거 하나의 A prime. 그래서 두 개의 두 번째 period. 그래서 两个的乐段이 합쳐진 이 부분形式. 이중 악절. 그러니까 두 개의 악절로 피어리어드로 구성된 한도막 형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죠. 두 부분 형식. 그래서 랑거죠. 그 다음에 슈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wo-part song form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단순 가요 두 부분 형식. 단순歌谣两部分形式. 두 부분 형식인데 단순. 파트 1이 조금 복잡해지죠. 이제 두 개의 어떤 한 부분 형식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은 5, 그 다음에 5도에서 1도의 정거 종지, 정격 종지, 그 다음에 또는 관계조에서의 정격 종지, 5도로 반종지, 또는 1도에서의 정격 종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파트 2는 조성이 파트 1과 같거나 관계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종지는 원래 조의 정격 종지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파트 1이 반복되고 파트 2는 되지 않고 파트 1이 반복되지 않고 파트 2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또는 파트 1, 파트 2 다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파트 1, 파트 2가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 나오면은요. 파트 1과 2의 길이는 동일한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파트 2가 파트 1보다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parallel period,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그러지? 병행 period. 똑같은 period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곡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아주 단순한 거죠.
거기까지 여기가 이 부분 형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악기로 나오죠. 아까 이건 다른 악기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고요. 아까 끝나는데 거기까지가 패러럴 피리어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peat phrase, contrasting period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가요 3부분 형식 3-part song form A, B, A입니다. 이거는 좀 긴 거죠. 그래서 part 1, part 2, part 3 그래서 보통 A, B, A 그런데 보시면 A하고 BA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는 A를 반복하고 BA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 BA 보통 이렇게 3부분 형식 파트 1의 길이는 대개 이중악절이나 악구 그룹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파트 2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의 선율의 연결구 여러분 보시면 파트 2가 굉장히 짧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파트 1이 지금 8마디인데 또 다른 8마디의 B가 지금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파트 1의 어떤 선율의 연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들어볼게요. 반복 A 반복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B 여기 B입니다. 파트 2 A에서 파생됐죠? 이제 A로 다시 돌아가요. 그죠? 근데 그 A가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가 A, B, A 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에서 파생된 구성 파트 2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고 독립적인 요소로 작곡된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 3, 그러니까 A, B, A에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A, 그것은 파트 1의 재현이며 이러한 재현은 다음 몇 가지 경우 발생합니다. 확대나 새로운 요소를 부각시켜 길게 연장하는 경우죠. A, B, A가 있는데 그 A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부분에 A가 확대되었거나 새로운 요소가 부과시켜서 길게 연장되어 나타나는 경우죠.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면 멘델스존의 이거 뭐라고 그랬지 아까? 독립적인 도입 부분이죠. 도입부라고 합니다. 따오로 버픈. 여기 종결 나왔죠. 이제 A 나오죠. 여기가 원 피어리드예요. 하나의 피어리드. 다시 이것이 지금 똑같은 패러럴로 병행 피어리드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B. B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발전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복귀적 연결구죠. 다시 A로 돌아가는데 후이, 구어드, 릴리언주의치, 그 다음 다시 여기 A 프라임 세 번째 부분인 A가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확장되죠. 아시겠죠? 다음은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ABA가 A의 그 마지막 부분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파트 1이 길지요.
곡은요, 앞에 A 부분이 깁니다. 뒤에 인템포로 나오는 세 번째 파트의 A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식한 경우, A 부분을 좀 수식한 경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 부분이 반복되죠. 그 다음 B 부분 나오죠. 다음 A로 돌아가기 위한 부분이죠. 연결. 이 부분은 드르르 바뀌었죠. 수식하는 경우 들립니까? 꾸밈을 통해서 A 부분이 다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조 형태로 재현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결하는 그 3부분 형식 중에서 그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종결구. 그래서 세 마디에 네 마디 3, 8, 9식 그렇죠. 네 마디의 종결구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종결구 11마디의 종결구. 그 다음에 후주 5마디의 후주 나오는 부분. 그 종결 마지막 3부분 형식의 이제 종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이 쭉 아까 들으셨으니까 어느 부분에 속하냐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복귀적 연결구라죠. 그 다음에 A가 다시 나온 다음에 수식되어서 나오죠. 이게 이제 종결됐죠? 다시 수식하죠. 이 부분 마지막 네 마디 이 부분을 소종결구라고 합니다. 종결구는 어디 긴 종결구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끝났네요. 다시 여러분이 들으시고 멘델스존 Songs Without Words 거기서 넘버 30번 여기를 들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뒤에 부분 있죠? 뚜라뚜라뚜라뚜라뚜라 이 부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전제 마디부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전부 코다입니다. 종결로. 아시겠죠? 후주는 여러분이 또 들어보시고요. 가요 5부분 형식, 歌谣5部分形式 A, B, A, B 프라임 A, B 프라임은 전조 되었습니다. 주안띄어 보통 전조입니다. B 프라임은 B의 수식에 의한 것. A, B, A, A는 C는 완전한 새로운 파트가 삽입된 경우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분에는 Song Form with Trio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Song Form with Trio 여러분이 한번 예습하라고 제가 이걸 보내드리니 여러분 예습하세요.